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10월 1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 나스닥이 전부 상승세였고요. 막판으로 가면서 다우는 소폭 상승 0.1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대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MF하고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IMF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내년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아졌죠. 그래서 전망치를 하향시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고요. 노무라 증권도 침체하고 미국에서 시작될 거다. 그래서 내년까지 침체 정도가 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역시 6월에서 9월 9개월 사이에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벤 버냉키 의장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향후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만 그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실 미국은 좀 내려왔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죠. 지금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내려왔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유가와 식료품을 제한 근원 CPI가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가가 여전히 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와도 약간 불안한 양상이 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또 올라간 상태가 발생한다면 결국 근원 CPI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가와 식료품이 제외한 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적 발표 때 시장을 얼마나 방어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기업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번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를 돌파합니다. 영국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 해놓고도 지난번에 2주간 국채 매입하는 거를 14일로 종료한다고 하죠. 예,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4%대 장중 돌파됐죠. 28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이후에 다시 또 4%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어쨌든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2년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4.3% 정도 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뜨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죠. 다만 둔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에서 이번 다가오는 FMCA가 이제 보름이 남았죠. 우리나라는 오늘 금토일인데 보름이 남았는데 그 보름 후에 연준이 상명수통에서 침체 의견을 제시하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밴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금리 목표치는 4.75%, 내년 1분기까지 4.75%라고 합니다. 4.75%면요 올해 연말까지 4.4거든요. 4.4에 4.5. 그러면 딱 베이비스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가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도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될까봐 우려돼서 아마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연준이 한 거의 7%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 생각인데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쉽게 안 잡힙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진 게요.
돈을 풀기 시작하고 14년 만에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마지막 1, 2년 남겨놓고 14년 중에 마지막 1, 2년 남겨놓고 날라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무너뜨리려면 최소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4, 5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인플레이션 2년 됐잖아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2년은 더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지 않으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다우는 0.12% 상승, 나스닥은 그 1% 하락이잖아요. 다우 차트를 한번 보면 다우 차트 일봉을 보시면요. 이전 저점 안 깼어요 아직. 근데 오늘 장 초반에요. 1.39%까지 갔었어요. 요즘 계속 장 초반 상승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있는데 1.39%까지 갔다가 약간 밀어내는, 그래서 마이너스 0.4%까지 갔다가 다시 0.12% 상승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0.63%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대에서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항상 시장은요, 먼저 간 시장을 따라갑니다. 나스닥하고 미국 나스닥 다우가 있잖아요. 나스닥이 먼저 갔기 때문에 나스닥을 따라가서 다우가 움직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아직도 뭐 저점이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뒤시 60월선을 향해서 가고 있죠. 다우는 60월선에 걸쳐서 아직도 싸움 중에 있죠. 60월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동성이 많죠. 그렇지만 아직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메말라가게 되면 결국 시장은 약간 흔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금통이 있습니다. 빅스텝 거의 뭐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빅스텝이 확정적이다. 빅스텝을 하면은 미국과 금리 차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차 우리하고 0.25로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월에 한 번 더 금통위가 있죠. 그 미국은요 11월, 12월에 있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0.75를 하게 되면 1%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0.75 상태에서 오늘 0.5를 하면 0.25가 되는 거고, 다시 미국이 0.75를 하면 1%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미국이 연말에 12월에 0.5%를 하면, 그렇죠? 0.5%를 하면 1.5. 근데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하면 1%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베이비스텝 1.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1%는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죠. 왜 환율이냐면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해도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본 건 다 확률입니다. 확률. 왜냐면 항상 금리 높은 대로 돈을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금리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처지는 나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 금리가 높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그 연준과 계속 통화 수합을 얘기하는데 통화 수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연준은 통화 수합을요 한 나라 개별 국가하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국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패키지로 하는, 패키지로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합니다. 묶어서 개별적으로 한 나라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빅스텝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하면요, 일단 뭐 시장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덜 준다 생각해서. 근데 환율만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빅스텝 쪽으로 기울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빅스텝 후에 어떤 흐름을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미국과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높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 받으신 분들이요 너무 어려운 분이 많으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차피 맞을 매라면 맞아야 되지 않냐, 미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세 번째, 코스피가 2200 이탈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급락했었죠. 그래서 벌써 2192로 끝났어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은요 이 대만이 4.3%가 빠졌었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죠. 어저께 마지막에 그 0.5% 정도로 낙폭 축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잘 견디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는데, 삼성전자 같은 TSMC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래요. 반도체 주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치만은 않을 거다라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시장은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 거의 뭐 T자형이 됐어요. T자형은 뭐 반전형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일이 만기잖아요. 내일이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 때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일단 포지션 싸움인데, 포지션 싸움으로 본다면 기관은 더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 외국인은 그냥 뭐 내려가도 상관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